상담 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속보로 9시 이후로는 이 사실상 통금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 초강수가 이번에는 꼭 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훨훨 날고 있습니다. 내년 코로나19가 사라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주식은 기대감을 산다라는 말도 있던데 어떤 종목에 기대감을 가지면 되는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금요일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차동환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먼저 볼 종목은요. 넵튠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탓일까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최근 급등의 이유는 내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된 거고요. 또 넵튠의 관계사인 님블 뉴런의 개입이 대흥행한 점이 또 부각이 된 겁니다. 다만 3월 저점 이후에 13배 가까이 오른 점이 부담이 된 탓인지 오늘은 대량의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요, 계속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삼형제 모두 급등 양상인데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전 외국인이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갚는 숏커버링으로 보고 있는데요. 메릴린치 창구에서 약 30만 주의 물량을 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8%가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 0.6% 강보합,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볼 종목은요. ST팜입니다. ST팜이 화이자 백신의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이 원료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자 이 RNA 치료제의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ST팜이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다가 다시 풀리면서 다시 상한가 풀리지 않았다가 상한가에 갔는데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 보시죠. 대형주는 무겁다는 인식이 이번 시장에서 완전히 부서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은 연일 호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으로 유입이 되고 디램 가격 회복 전망,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온 마이크론 정전 소식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이 반사이익을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고점 대비는 다소 아쉽지만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2.5%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제 증권사에서는 8만 원 목표가를 보더라고요. 오늘도 2%의 상승이 나왔는데 저희 전문가도 같은 생각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ST팜입니다. 차동원 전문가. 근데 상한가에 가긴 갔는데 장중에 풀리면은 좀 부정적인 신호라고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한가를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듯 싶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CM의 방식으로 해서 원료 위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이며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항바이러스제 원료 위약품 수준에 머물렀던 올리고 핵산 사업 부문이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내년에 정식 유통 과정을 밟고 출시될 경우에 새로운 RNA 영역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욱 활발해질 전망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ST팜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B형 간염 RNA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어 RNA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희귀 질환에 국한되었던 RNA 치료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치료 기전과 가능성에 대해 부각되면서 항암 백신으로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올리고 헥사는 mRNA 치료제의 원료 위약품으로 공장 추가 증설과 기존 RNA 기술력을 바탕으로 RNA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1위 업체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한 약 3주 전에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 9월 달에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실 매수를 제가 이제 제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51,000원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본 51,000원도 약간 좀 매매를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인 즉 짧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화이자의 이제 백신 원료 위약품 부족으로 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찍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으로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은 앞으로의 전망을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삼성전자 추천 주시고요. 사실 추천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특징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이 디램 쪽 가격이 분기 대비해서 이제 두 자릿수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예상 뭐 영업이나 매출액을 모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치가 수급을 좀 계속 끌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년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과 이 주주 환원 정책 덕분에 주가가 좀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추천을 드릴 때 삼성 SD나 LG화학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종목 잡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큰돈 많이 투자하셔서 묻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올라간 종목 잡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삼성 SDI나 LG화학처럼 똑같이 그만큼 올라갈 테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급이 거의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중소형주가 조금 소외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결국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 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는 이 중소형주가 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대로 홀딩 관점이고 그냥 뭐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전 고점대가 이제 돌파가 돼서 수익을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직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수익권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뭐 많이 올라간다라고 느끼겠지만 기존의 코로나19 전 고점대보다도 이제 올라가는 관점인 만큼 상승폭이 이제 시작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될 정도로 홀딩 관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시장이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진짜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대응 방법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손실 네. 상담이세요? 아니면 수익 상담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오래전에 샀는데 네, 이걸 들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이요. 예, 예. 매수가는요? 13,000원. 13,000원이고요. 비중은요? 30%. 30%요. 예, 예. 수익 상담이시네요. 근데 네. 오래전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5월 달에. 이번 5월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지만 시장 상승보다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아쉬우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 한 3월 달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싶어서. 내년 3월까지요? 예, 예. 내년 3월 정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년 3월까지 괜찮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차동환 전문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차동환 전문가 이 종목 잘 도와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철광석의 이제 원자재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예, 예, 결론은 이제 뭐 포스코 강판뿐만 아니라 최근도 아니죠. 거의 뭐 장기간 동안 약세를 보였던 철강주가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도 이제 그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9월, 10월 달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 시청자님들의 이제 그런 보유 이제 가격대를 보고, 이제 나라면 얼마에 이제 매매를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안내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보유를 하더라도 사실 이 기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3월 달까지 보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차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아까 저라면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을 때 이 이후로 해서 15,000원 부근에서 매매를 할 거라고 저라면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업계가 굉장히 좀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요.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종고점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 있는데요. 일단 저라면 이제 그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제 매매를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게 포스코 이제 계열이기 때문에 우량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량주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좋은데, 기관하고 외인들이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약 36,000주 정도가 들어오면 약 4만 주 정도가 들어오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 4만 주가 이제 큰 것도 아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4만 주가 들어온, 즉 하루 기준에 하루에 4만 주 이상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서 일단 업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들도 일단 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면 이제 종고점 부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2017년도 이후로 상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 2년 정도 더 보유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2만 한 2, 3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월 정도 계획을 하신다면 19,000원에서 네. 매도를 이제 목표 이제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상한가를 갔을 때 보면은 거래량이 100만 주밖에 안 돼요. 제가 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하는데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러면 네. 19,000원에서 일단은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절반만 매도를 하시고, 왜냐하면 100만 주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는 거는 그 위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암시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22,000원 이렇게까지도 목표 실현을 해보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예, 수익 예. 축하드리고요. 19,000원까지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축하드리고 3월까지 한번 꼭 지켜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익 전화 풀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수익 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좋고요. 문자 상담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 먼저 현대 로템 풀어드리겠습니다. 16,900원에 비중 20%, 꼭 좀 부탁합니다. 8600님이 연락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오늘 증권 업황 좋았죠? 교보증권 풀어볼까요? 7,900원에 매수했습니다. 언제쯤 가나요? 0751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두 문자 풀어볼게요. 먼저 현대 로템인데 최근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 시장 상승과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흐름 같이 보이는데 김민재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는 살짝 손실을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까요? 네, 일단 기다리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현대차가 붙었기 때문에 남북 테마주에 묶여서 굉장히 주가가 뭐 실적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단순하게 테마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종목을 잠깐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의 좀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즉 한참 이 남북 테마주가 움직일 때 횡보하던 구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갈 때마다 대기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았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도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도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도 맞고 떨어지고 계속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16,900원이라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손절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즉 이 보유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졌을 때 차라리 16,500원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는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제가 안내드렸던 가격대요 15,200원과 이 16,500원 사이에서 오랜 기간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대가 워낙 강한 상승과 하단의 박스권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래로 15,2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16,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저항을 맞고 지금 계속 요란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15,2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면 16,500원 정도에서는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즉 이 종목은 매물 소화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이 박스권 상단 오면은 팔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사실상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른 종목은 교보증권이죠. 7,900원에 비중은 안 적어주셨어요. 언제쯤 가나요? 하고 0751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7,9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쯤 가나요? 라고 연락을 주셨으니까요. 차동환 전문가 만약에 좀 이 종목 매수한 지 한 1년 가까이 됐다면 이제야 좀 수익권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뭐 지금 좀 더 갈까요? 시장이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교보증권뿐만 아니라
사실 뭐 다른 증권주들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에 이제 이렇게 호황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이제 증권주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증권주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이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을 이제 차트로 가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일봉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좀 큰 그림에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좀 강력한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평선으로는 122평과 22평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려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보통 하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하락이 아니라 견조하게 박스권과 상승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1차적인 저항대인 7,800원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의 거래량이 여기서 조금 더 한 150만 주 정도 증가가 되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지 않았나, 즉 매물 소화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권주 좋은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홀딩을 하시는데 그 매도를 대략적으로 8,500원에서 8,900원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아까도 주봉이나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 소화하는데 약간 부족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다른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를 해서 좀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자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지만 교보증권은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다른 좀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8,500원에서 8,900원 사이에 매도하시고요. 교체 매매 추천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커다란 수익 낼 종목 어디 없을까요? 힌트 보시죠. 차동원 전문가의 종목 세 글자입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저 고음 불가인데 에일리 소속사 이름 찾아봐야 되나요? 엔터주일까요? 맞춰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다섯 글자고요. 부드러운 뚜비. 유아 콘텐츠 관련주인가요? 제가 캐내볼게요. 오늘 힌트도 재밌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차동원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세 글자인데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차동원 전문가 변신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과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던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관리 종목까지 이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극적으로 네. 이제 살아났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진짜 모멘텀을 이제 보여줘서 굉장히 성장성이 있지 않았나 네.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신라젠이 상장 폐지를 모면했잖아요. 뭐 그런 쪽의 종목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럼 재무가 완전 좋아졌어요? 네, 재무 쪽이 굉장히 많이 우량해졌습니다. 재무가 좋아진 종목이면 적자에서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된 건가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힌트를 추가로 드리자면 이제 게임 업종이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게임 업종 외에는 힌트를 더 안 주시는 건가요? 게임 업종이 사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몇 종목 안 되기도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검색만 조금만 하더라도 아, 파악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좀만 더 알려주시면 너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5글자인데 부드러운 뚜비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텔레토비 좋아하시나 봐요. 텔레토비 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토비 본 적 없으세요? 네. 뚜비 이거 모르세요? 네, 그때 제가 좀 컸었을 때여서 안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힌트는 어떻게 짜신 거예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네. 뭐 작가님들이나 네, 안 된다고 하셔서 바꿔주셨습니다. 아, 처음에 힌트도 알려주세요, 그럼. 처음 힌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바로 알 수가 있어서 네. 바꾸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처음 힌트는 이 코로나19 테마주는 이 뒤에 땡땡땡 세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땡땡땡이 그러면 큰 힌트인가요? 네, 엄청나게 큰 힌트입니다. 아, 어쨌든 코로나 반사익 종목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최근에는 네. 계속 제가 원래 성향상 이제 출연이 좀 많을 때는 우량주 위주로 가지고 가면서 뭐 네. 급등주도 같이 드렸는데 이제 뭐 출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등주 위주로 좀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오늘 600명 확진자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더 확진자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뭐 확진자가 더 늘어나거나 안 늘어나거나 사실 상관없고요. 네. 어차피 지금 추세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뭐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된 테마주가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안 가요? 네? 아니요. 안 갈 수가 없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힌트 많이 캐내봤는데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 말미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또 힌트를 알아봤습니다. 상담으로 돌아가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가워요. 아, 네, 시청자님, 애청자님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비기명입니다. 초보자입니다. 아, 저희 방송이 또 초보자에 딱 알맞죠? 네, 초보자입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비중 58%.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58,000원, 네. 비중 58%. 아, 58,000원에 비중은 58%. 네네. 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네, 한 3주 전 됐습니다. 2, 3주 전이요? 네네. 어떻게 또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거예요? 이건 방송 전문가분께서 네. 뭐 최고 목표가 77,000원까지 본 그 힌트를 받고 아. 그때 바로 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2, 3주 전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그럼 비중을 이렇게 크게 또 담으시게 된 거예요? 네네. 비중이 좀 크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크죠. 네. 예, 예. 그러면은 종목을 몇 개 갖고 계세요? 종목 한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상승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손실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 잘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김미지 전문가 지금 이 종목 5만 원대라서요. 5만 8천 원이고 한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못 간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네. 아쉬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지금 당장은 좀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추후에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단과 상단으로 지금 구간을 좀 잡아드렸는데 최대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이 41,500원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41,500원대가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온 뒤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급등한 뒤로 지금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결국은 제일 최하단이 41,500원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 때는 어떻게든 주가를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라서 지금 원래 이 종목이 사실 실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빠지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히려 추세를 좀 살려주고 양봉을 보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왔겠지만
오늘 주가를 오히려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번 접었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최하단은 일단 41,500원 그리고 그 위로 지지라인 추세적인 구간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43,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바로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내려갔을 때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지금 비중이 사실 너무 높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비중이 점점 더 커지시면서 아예 투자 자금이 다 묶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안내드렸던 가격 두 가격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500원이랑 41,500원에서는 지지라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 닿게 되면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올라가도 어쨌든 박스권 상단이 58,500원과 61,300원 이 구간대가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돌파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큰 틀 돌파 기간이 언제쯤 걸릴까요? 지금 일단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세를 한번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15일 정도는 충분히 더 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물량 소화를 또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정받고 물량 소화까지 거친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저는 한 달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비중을 줄이고 손절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여집니까? 저는 굳이 손절은 진행을 도와드리고 싶지가 않은 이유가 어쨌든 밑으로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손절을 추천드리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바닥은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하기보다는 그냥 보유하셔서 종목을 반등을 받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반등 받고 올라갔을 때 비중을 손실 없이 좀 정리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금에 아예 다 묶여서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비중 한 30%는 남겨놓고 20% 정도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활용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님. 네, 제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도와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또 문자함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있죠. 문자함 들어가 보니까요. 일단은 펜오션 풀어볼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매수가가 4,6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715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중이 크시네요, 이분도. 이어서는요. 경동제약 풀어볼게요. 1,200원에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다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경동제약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경동제약은 또 끝자리 번호 6348님이 연락이 있고요. 먼저 풀어볼 종목은 바로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이 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이 좀 크세요. 50%인데 차동환 전문가 지금 최근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저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제가 이제 저라면은 이제 매매를 한다라면 이제 4,000원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000원 부분대가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주목했던 부분이 이제 해운 운임 이제 그런 상승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런 들어오는 수급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외인과 기관이 하루에 240만 주 정도를 자금 집행을 해주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금 집행을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240만 주가 들어온 적이 여기 보시게 되시면 대략적으로 10월 5일, 그 다음에 그 근사치인 10월 7일에 약 2차례 정도가 240만 주에 부합되는 그런 수급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만들었고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240만 주가 기관들이 이렇게 물량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주거니 받거니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큰 흐름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월봉으로는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차트를 상승으로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음같이 이렇게 뭐 한 번에 이렇게 그렇게 뭐 급등주처럼 급등시키지도 않고 자금 집행을 뭐 한 달에 뭐 5, 6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롱텀, 즉 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약간 4,200원, 300원 부분이 강력하게 저항대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래량이 이와 같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또 그와 바탕에 또 10월 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유입된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길게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서 상승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목표가를 이게 외인하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인 약 4,9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페노션은요,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을 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9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고른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 1,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비중을 안 적어주셨어요. 대신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데 경동제약 풀어드릴게요. 1,200원인데 지금 종가는 11,750원,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오, 축하드리고요. 김민재 전문가 경동제약, 하지만 최근엔 더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 종목 조금만 더 가져갈까요? 일단은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수익은 좀 챙겨놓자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이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중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매물 소화가 되려면 조금 힘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구간을 좀 잡아드렸는데 일단 1,300원이라는 가격, 지금 현재 뭐 거의 매수가 자체가 제일 최하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매도 권점보다는 보유 쪽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자라는 부분은 역시 매물 소화가 아직 정확하게 다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도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500원, 12,200원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일단 12,200원 이상부터는 계속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00원도 역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려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1,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가 깨지고 내려가면 다시 1,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놓자. 하지만 분명히 다시 반등이 나와서 또다시 한번 지금 이때처럼 급등을 줄 종목입니다. 약 이때 상한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때처럼 주가가 급등을 줄 종목이기 때문에 꼭 비중을 다 팔지 마시고 절반 정도는 수익 챙겨놓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500원이 깨지게 되면 매수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같은 경우는 관리 꼭 잘해주시고요. 내려왔을 때 굳이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한 종목의 보유한 비중만 가지고 끝까지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동제약은 절반은 익절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절반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알서포트, 키네마스터, 링네트, 삼성전자. 삼성전자 추천 주시고요. 벌써 25% 가까이 올랐어요. 대단하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 코로나 반사익 종목 같아요.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링네트 진행하겠습니다. 링네트 이 종목도 정말 최근에 주셨는데요. 바로 올랐습니다. 바로 급등을 딱 해줬는데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일단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링네트 같은 경우는 알서포트와 같은 테마에 묶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서포트 말씀을 드릴 때 쟤는 목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고 이 알서포트는 이미 추천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테마 중에서 이제 링네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같은 동시 테마에서 유명한 종목들이 뭐 알서포트, ECS, 링네트 같은 경우인데 링네트를 훨씬 더 조금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ECS가 사실 상승 탄력이 좀 더 높더라도 조금 더 매수가가 안정적이고 훨씬 더 상승폭도 역시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제가 종목 추천드렸을 때 설명이 나왔던 게 그대로 지금 차트에 좀 남아 있는데 지금 7,020원대 가격대가 주요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 가격대에서 뭐 말 그대로 지지를 받았다가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저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강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이 7,020원대가 돌파가 될 때 보시면 장대 양봉 즉 30% 가까이 상한가 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즉 강한 지지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려왔을 때는 이 7,020원대도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요 지지라인도 잘 지켜주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밀려 내려온 이유가 아무래도 과거에 이 상승했었을 때 고점대의 물량 거래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지금 꾸준히 계속 소화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도 살아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김민재 전문가 내년쯤에는 좀 코로나가 좀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팔면 되겠죠? 사실 뭐 그 전에 판단 이 코로나가 사라진다라는 관점으로 파는 게 아니라 종목 추세 보면서 추세가 꺾이면 그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테마주라는 게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테마주가 뭐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즉 이 종목을 물량을 잡고 있는 매집 주체들이 털고 나가면서 추세를 깨트리면 그때 팔아야지 이거 대선이 끝나도 계속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코로나 테마주가 끝나더라도 또 새로운 테마에 엮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꺾일 때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은 계속 홀딩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그때는 추세가 꺾일 시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가 없다 링네트 크게 갈 종목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 가겠습니다. 재미있는 힌트에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의 공개 시간인데요. 먼저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고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차동환 전문가 큰 수익 보여주세요. 예, 일단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은 네. 게임빌입니다. 아.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2017년도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종속 회사를 통해서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에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대표적으로는 컴투스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적자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초까지 컴투스와 별도로 운영되었던 인사, 마케팅 등 컴투스와 해외 법인, 사업장 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비용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체질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분기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지주회사 전환과 체질 개선 등으로
내실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형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빌은 올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발판 삼아 추가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게임빌 프로야구 글로벌 출시와 함께 내년에는 신작 4종의 게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이슈가 되었는데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의 중국 판호 확보가 되면서 동사의 지분 가치가 재평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게임빌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이제 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기 전에 기업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86억이 이제 발생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컴투스와 이제 지주사 이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지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이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도에도 적자가 되었고 2018년도에는 사실 이제 뭐 중국 판호와 이런 부분하고 이제 게임 오팡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실을 강화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갭상승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게 큰 상승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다시 월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에 무려 19만 5천 원까지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이 심해졌고 사실 이제 게임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당시에 그 밀었던 즉 강력하게 이제 좀 추구했던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사 전환으로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약 20만 원 했던 주가가 현재 약 36,400원에 있습니다. 즉 보게 되시면 이전에는 이렇게 지금 적자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회복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내실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신작이 이제 4종이 출시가 기대가 되면서 그 또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만간 눌림을 주게 되면 그때 이제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꾸준한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동환 전문가의 오늘의 추천주는 게임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종목 선정 기대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5글자 부드러운 뚜비라고 합니다. 뚜비,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뚜비 알려주세요. 네,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비소프트라는 종목. 네. 뚜비소프트. 네.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아까 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땡땡 세 글자는 바로 이 소프트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뭐 알소프트라든지 지오소프트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코로나19 테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비소프트도 역시 뭐 같은 소프트가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힌트를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바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일단 종목 퇴짜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인공지능 기반의 이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을 진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백신 운송을 위해서 극저온에서 이제 운송이 돼야 되는 만큼 이 콜드체인 종목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사실 이 기존 콜드체인보다 이 인공지능이 접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투명성이 훨씬 더 조금 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도 백신의 운송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독감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콜드체인이라는 게 뭐 이런 신선식품이라든지 의약품 등을 운반할 때 이제 품질 관리 쪽에서 이제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실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보다는 이제 차트 보면서 흐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사실 제가 오늘 종목 추천할 때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3,55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2,900원으로 잡아드리는 가격대가 딱 10% 구간이었는데 오늘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나중에 제가 어차피 상향해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밖에 있다가 밖에가 아니죠. 바닥 쪽에 있다가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좀 두 가지를 그어드렸는데 지금 요 구간대에서 보시면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전 고점대이면서 횡보했던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 물량 소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 소화 잘 끝나고 지금 주가를 이제 올려주고 있는 타이밍만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급등의 성향을 종목 아주 좋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비소프트 오늘의 추천주였습니다. 좋은 수익 기대해 볼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더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차동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MT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